자, 지난 2022년 대선을 보면은 이 이른바 깜깜이 기간 직전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격차가 좀 이렇게 벌어졌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0.73%포인트 아주 박빙의 승부로 끝났습니다. 자, 아직 여론조사 공표 금지 전 그때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앞서가고 있고 김문수 후보가 격차를 많이 좁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대로 굳혀지는 것인지 아니면은 뭐 대역전극이 펼쳐질 수 있는 것인지 그 가능성은 지금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? 지금까지 역대 선거를 보면 투표 일주일 전 그 여론조사에서 1위한 후보가 항상 당선이 됐었습니다. 삼 년 전에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였죠. 당선이 됐죠. 그때 1위였죠. 근데 그때 그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이재명 그 후보한테 대체적으로 10%밖에 차이 나는 그런 여론조사가 많았습니다. 그런데 결과는 뭐였어요? 0.7%였잖아요. 근데 이번 대선도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전까지만 해도 대략적으로 뭐 그 정도 10% 차이에 나오는 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저는 그 최종 그 결과는 그렇게까지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. 저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대충 10% 안팎으로 예상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 이재명 후보한테는 이제 50% 넘을 확률이 좀 큰 것 같고, 그 다음에 김문수 후보는 이제 40%를 넘느냐 못 넘느냐, 그 다음에 이준석 후보는 10% 넘느냐 못 넘느냐, 그게 제 관심사입니다 지금. 저는 그 정도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. 따라붙는 추세였고 특이한 점은 여론조사에 반영하기 힘든 시기에 3차 토론이 있었고요. 그 토론에서 많은 논쟁거리가 생겼고 그 이후에 또 다른 뭐 유시민 전 이사장의 발언이라든지 새로운 논쟁거리들 또는 리스크가 생겼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을 반영하면 달라질 거라고 보여지고 더군다나 뭐 이재명 후보는 더 이상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다른 것들은 없고 저는 리스크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김문수 후보는 김문수 후보 자체를 알리는 것이 가장 큰 경쟁력인데 그것은 시간이 걸릴 뿐이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것은 지지율 상승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면 힘든 싸움이긴 해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제가 3년 전 선거에서 이제 총괄 선대본부장 맡아서 이재명 후보를 도왔는데요. 그때는 한 8%에서 10% 벌어져 있었어요. 네. 윤석열 후보가 앞섰죠.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몇 가지의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점점점 격차를 좁혀 나갔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지막 TV 토론할 때까지 그 직전 당일날 저희가 조사한 거로는 1, 2% 앞선 것도 나왔었어요. 그래서 이 추세를 그냥 계속 끌고 가면 우리가 이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 토론이 끝나고 새벽에 갑자기 안철수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 발표한 순간 그랬었죠. 너무 큰 변수가 발생해서 근데 그게 사전투표 전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영향을 미쳤어요. 근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단일화가 무산된 것이 가장 큰 변수가 사라진 거고요. 같이 경쟁했던 후보들이 열심히 안 도와주고 이런 내부 균열 요인이 아직 남아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제가 볼 땐 그게 영향이 좀 있어요.